4시 출발했는데 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10시 반쯤 도착하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휴게소마다 사람이 드글드글하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오긴 온 것 같고요.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가을. 봄! 네. 저는 겨울 빼고 다 좋아하는데 겨울을 싫어하기 때문에 봄이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봄은 꽃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막 정말 화장실도 줄이 만큼 길고 막 버스부터 해서 저기 오다 보니까는 진해는 또 버스 전용 길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투어 길이. 아셨어요? 저희 보면서 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네 주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정말 좋은 봄날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뭐 기존에 얼굴 뵀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가 오면서 이렇게 대전부터 이제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사실 저는 반은 잠을 잤고 우리 남편은 이제 운전하면서 왔는데 계속 제가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저를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편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너무 만족해하면서 제가 딥스윕을 한다면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여행 가는 마음으로 또 덕분에 또 꽃까지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벚꽃 이렇게 핀 것 오늘 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설레는 마음으로 꽃 보려고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꽃이네. 꽃이 정말 보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 남편이 늘 이렇게 사업 설명 앞부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앞부분에 많은 부분을 좀 제가 사업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또 저희 남편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는 일단 아메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 아메이 한 사람 내가 오래 한 사람 못 봤다 이러는데 저희 부부는 아메이를 22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쩌면 많은 분들은 아메이의 결과물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뭐 대박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정말 되는 거 맞아요? 이런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그런데 저희는 22년 동안 진행한 아메이를 통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경험한 아메이 그렇지만 저희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늘 스마트하게 보셨다면 저는 오늘 아날로그 방식으로 판서로 여러분들에게 아메이를 좀 얘기하려고 좋아요. 합니다. 여러분 각자 제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들 대한민국의 26년도에 세 분이 여러분 어떠세요? 다들 살기 괜찮으세요? 네. 너무 멋지신데요. 다들 곡소리가 나죠. 왜냐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 힘들다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폐업을 원해도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고 또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데요. 정말 이렇게 좀 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뭐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 사업을 통해서 가장 감사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전 이거예요. 제가 이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현실 점검이 됐다. 전 이 단어가 만약에 제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이 어떤 점인지 제가 몰랐다면 아마 아메이를 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불편한 자리였지만 이 자리에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열심히만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니구나. 나는 열심히 분명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다는 거의 끝이 무조건 성공은 아니구나.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하게 되면서 내 삶에 대한 점을 찍어보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멋있는 저 위의 점을 찍어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생각보다 내가 더 어려운 상황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저의 정확한 좌표를 찍으면서 내 삶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을 설득해야 되겠다.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물론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기는 왔지만 저희 부부는 여러분을 설득하러 온 건 아닙니다. 설득한다고 될 나이가 아니죠, 여러분. 설득은 우리가 지금 본인의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본인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나 기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설득당하는 것도 또한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경험한 아메이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뭔가 조금은 체크가 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안 들어봤던 문장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문장들을 들으면서
와, 굉장히 제가 조금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새로웠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데 제가 여기 안에 들어와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수입이 끊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알고 있죠? 맞아요. 수입이 끊어지는 날은 오는데요. 수입이 언젠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소득은 임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의 첫 번째 마음을 흔들었던 한 문장이 뭐냐면 임시소득이라는 단어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언젠가 우리 가정에 소득이 끊어질 거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 할머니 되면 끊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 가정에 소득이 끊어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저한테는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임시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전 굉장히 싫어요. 전 임시 휴게소도 안 가요. 왜냐면 뭔가 허술할 걸 알아. 저는 임시 애인을 싫어해요. 임시 화장실 어때요? 임시 화장실? 불편하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저는 임시라는 단어, 임시직 어때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임시적으로 나오는 돈이라는 생각을 저는 직장을 갖고 있었고 정말 안정적인 직장이었기 때문에 임시소득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반드시 진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모든 것들이 소득이 끊어지는 그 언젠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저한테 물음표를 던졌어요. 여러분 암에 오면은 책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얇은 책 하나가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5년 후 당신은 물음표 이런 책이 있어요. 얇은 책이에요. 요만해요. 손바닥만 해요. 5년 후 당신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제가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질문인 거예요. 5년 뒤에 당신 어떻게 될 건데?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얘기인 거죠. 그런데요 내 가정에 5년 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삶 속에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통계는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어요. 통계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죠? 많은 사람들의 모집군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끊어지는 그 나이대가요 뉴스에서 여러 번 보도가 됐어요. 49.5세, 49.3세 요렇게 비스무리한 나이대에 누군가의 가정에 변수가 생기는 나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건 뭐야 평균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65세, 70세까지도 수입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39세에도 수입이 끊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죠. 49.5세, 49.3세, 약 50세를 전후해서 수입의 변수가 생기고요. 이 수입의 변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이직을 하기도 어떤 사람은 실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나이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무섭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의 소득 없이 무소득으로 살아야 되는 기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거의 27년, 28년, 30년 약간 이렇게 그 30년 이상을 무소득으로 버텨내야 되는 기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 달라요 조금씩. 다시 말하면 우리가 50세를 전후해서 소득은 끊어지고요. 100세라는 나이를 사망하는 기간으로 봤을 때 한 50년 동안을 우리가 굉장히 돈 때문에 걱정하는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아메를 무조건 해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 가정에 지금은 소득이 발생되는 소득원이 있지만 그 외에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추가 소득을 만들지 않으면 이 50년이요 정말 재앙과도 같고 지옥과도 같은 삶이 우리 앞에 어쩌면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도 만족하는 사람 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반이에요. 맞아요.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나중뿐만 아니라 맞아요. 소득이 끊어지기 전에도 불만족 상태인데요. 소득이 끊어지고 난 이후는 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면요, 막연하게 그래 언젠가 돈은 끊어지겠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리얼한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임시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조금은 생각해 보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5년 뒤에 내가 과연 만들 수 있는 추가 소득이 있을까? 정말 아메이란 도구가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요, 정말 저를 조금 충격에 빠지게 했던 단어가 또 한 문장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에게.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자신한테 후한 점수를 줘요. 내가 이렇게 살면 대단하지. 내가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내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내가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나한테 후한 점수를 주는데요. 이곳에 왔더니 이런 문장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맞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요. 다니는 길이 다른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다니는 길을 우리는 다니지 않아요. 맞아. 그 사람과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어때? 나랑 다 비슷하게 동선이 겹치죠. 여기 커피숍 가면 누구 엄마 만나고 저기 가면 백화점 가면 누구 만나고 어디 식당 가면 누구 만나고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요. 그들과 내가 같은 동선이었던 거 뭐냐면 그도 가난뱅이 나도 가난뱅이였기 때문에 동선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부자는요. 우리가 다니는 길을 걷지 않는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부자에게 밥을 사라 부자에게 줄을 서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워렌 버핏 그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지금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경매에 안 붙지만요. 워렌 버핏과 식사 2시간이 여러분 경매에 계속 붙었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경매가 붙었거든요. 23억, 46억, 제일 많았을 땐 100억 넘었던 적도 있는 워렌 버핏과 2시간 식사예요. 그렇게 수십억을 내고 밥을 먹는 이유는요. 왜일까요? 그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이 다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2시간으로 택도 없지만 2시간의 가치가 그렇게 많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내고 먹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요 동선이 겹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요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동선을 이 안에서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부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을까? 부자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가는 길, 부자들이 하는 생각, 부자들이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점검이 된 거예요. 어머 그렇구나 뭔가 필요는 하구나. 정말 부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저런 자산가가 됐지? 여러분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내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정말 저도 저희 딸한테 그 책을 읽히게 할 만큼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말 필독서가 될 만큼 아니면 투자를 꿈꾸거나 주식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람이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사람은 2명의 아버지가 있어요. 한 명은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그리고 한 명은요 나에게 다른 길을 선물한 친구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요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대학 들어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변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나의 친아버지. 그런데요 나의 친구의 아버지는요 뭐였냐면 나에게요 돈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돈의 속성을 가르쳐주고 어떤 식으로 돈을 장악해야지 되는지 돈을 가르쳐준 친구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의 인생을 바꾸게 한 사람은요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정보를 듣냐에 의해서 굉장히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식이 됐어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구나. 추가 수입이. 언젠가 소득은 끊어지는구나. 그리고 부자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하면요. 그들을 내가 닮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기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들었던 3번째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문장이 뭔지 아세요? 다른 풍경을 보려면요. 다른 풍경을 보려면 내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다른 풍경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네. 내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잖아요. 다른 풍경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 가요. 그럴 때 한쪽은 오션 뷰고 하나는 마운틴 뷰예요. 근데 내가 계속 바다만 보고 가다가 산도 보고 싶어서 산을 보려고 하면요. 엉덩이를 떼서 반대쪽으로 가야지만이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너무 지쳤어. 내 삶이 너무 고달파. 너무 바빠.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은 자리를 떼가지고 다른 풍경을 보려면 옮겨야 하는데 그걸 못 옮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좋겠지만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현실에 너무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풍경을 보고 싶어요? 다른 풍경의 의미는 뭐냐면 나의 인생에 지금 현재 살아왔던 거 말고 다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뭔가 알아보고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자리에 왔을 때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죠? 여러분 고정관념이 세요? 안 세요? 세죠? 그래서 남의 말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말만 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영화를 보거나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사람들의 귀에 남거나 마음에 남는 건 다 달라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저 말 다 흡수할 만큼의 그런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런 자리에서 억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왜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동일하게 이게 정말 될까? 가능성이 있을까? 내 삶을 보면 퍽퍽해질 건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긍정적인 질문, 부정적인 질문을 다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아메이를 들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첫 아메이는요, 저희 시댁에서 제가 아메이를 듣게 됐거든요. 지금 저희 남편과 제가 너무 행복하게 이 자리에 왔지만 22년 전에는 결코 행복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학원을 엄청 크게 하다가 망했고요. 빚이 3년 만에 10억 빚이 생기더라고요. 빚이 많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어려웠고요. 대화가 어려웠고요. 돈 때문에 매일 싸웠고요. 부모님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자녀한테도 신경질 내게 되고 막 이러면서 다 완전 종합선물 세트인데 부정적인 종합선물 세트였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메를 만났기 때문에 무언가 저희는 헤쳐나갈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도구는 필요했고요. 근데 아메이가 2년에서 5년 플랜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직장생활 20년을 해도 인생은 안 바뀝니다. 그런데요, 아메가요,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때 무언가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조금 희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전 마음이 되게 급했거든요. 빚으로 20년 전에, 이미 22년 전에 이미 이자로만 수백만 원을 내야 됐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돈에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도구가 필요했는데요. 그날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적으신 그분이요. 2년에서 5년 플랜이라고 적고 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아메이를 직장 다니면서 3년 1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만에 됐다고? 근데 나는 3년 만에 할 자신은 없다. 5년 만에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2년에서 5년이라는 단어를 듣고 내 인생에 한 5년 정도를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듣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학원을 해서 이미 10억의 빚이 있었기 때문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자본이 들면 안 됩니다. 무자본이에요. 이건 저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포를 차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 딱 맞는 거네. 네, 그럼요. 네, 자본을 들이면 안 됩니다. 점포를 차리지 마세요. 경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메가 뭐예요? 뭐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뭘 하라는 거지? 뭘 하라는 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본도 안 들이고 점포도 안 차리고 경험도 필요 없이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이 되는데요. 매달 월급처럼 나오고요. 이 소득이 증가되고요. 또 평생 나오고요. 자녀한테 상속이 가능한 연금처럼 혹은 인세처럼 나오는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찾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돈 안 들이고 점포도 안 차리고 아니 경험도 없는데 내가 매달 월급처럼 증가돼서 평생 연금처럼 인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 찾고 계신 거 아니에요? 누구나 찾고 있는 아이템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템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고정관념이에요. 이 고정관념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장난 생각이라고 해요. 고정관념을. 보통 고정관념은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 이 사람을 딱 봤는데 어때요? 창조력이 없어져. 인상이 딱 인상 보고 난 내 스타일 아니네.
이미 나는 벌써 고정관념이 생긴 거죠. 이분은 말도 걸어보지 않는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 왠지 나랑 잘 통할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를 듣고 어머 저 사람 정말 성격 별로네. 뭐가 생기고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들 때문에요. 내가 원하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검토도 하지 않고 확인도 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는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딱 맞았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22년 전에 아메리 시작할 때 통장에 100만 원도 없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근데 돈은 너무 많이 필요해요. 돈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는 이 말이 정말 정말 저게 사실이라면 정말 자본도 안 들어.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돈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점포를 왠지 차리진 않는다고 하지만 뭔가 뒤에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뭔가 음흉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진짜 리얼 사실이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 조건을 달았던 게 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게 진짜 사실이면서 남을 사기치거나 남한테 피해사를 만들거나 남을 위해하는 일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일만 아니라면 나 하고 싶다. 해야 된다.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전 너무 절박했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나가는 길이 너무 막막했고요. 진짜 여러분 터널보다 더 무서운 건 동굴이래요. 터널은 어때? 끝이라도 있지. 근데 동굴은요 끝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요 터널이 아니라 동굴에 들어가 있는 길. 가는 것도 무섭고 더 가도 무섭고 안 가도 무섭고 그런데 답은 없고 그 동굴 끝에 물이 있을지 절벽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삶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전 너무 다급했고요. 정말 확실하다면 믿고 가고 싶은 도구가 필요했어요. 정말 절박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듣고 나서 여러분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요거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리얼 아메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요? 아메쟁이들은 어때요? 굉장히 오버스럽죠. 아메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내렸어요. 아메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메하지 않는 객관적으로 아메를 바라보는 그런 정말 검증이 된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네트워크 마케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마음에 들고 나서 쫓아갔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서점이에요.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메하는 사람들은 아메만 좋다고 얘기할 거니까 제가 그 말에 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서점으로 가서 네트워크 마케팅 서점에 갔더니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이 책장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아는 사람들 거를 뽑아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왜요? 저는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22년 전만 해도요 아메에 대한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불편했거든요. 지금은요 요즘에 30대들요 아메 아무도 나쁘게 얘기 안 해요. 지금요 여러분 어때요? 50대, 60대, 70대 가면 갈수록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헷갈렸던 시간이 있거든요. 한국에 헷갈렸던 비스무리한 것들이 왔던 정말 약간 그래서 우리가 헷갈렸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도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의 50대 이상들이 좀 선입견이 남아있고 지금 40대, 30대 거의 없어요. 20대는 하나도 없어요. 예.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요 객관적인 저는 아메를 할 파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도 반대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시선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책에서 본 수많은 경제학자, 미래학자,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네트워크 마케팅만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삶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요 믿었어요. 왜요? 그들은 실력이 있고요. 이 분야만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책을 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미래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는 그들의 얘기를 제가 믿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풀렸어요. 아 객관적인 자료는 오케이. 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범한 사람들한테 기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구나. 두 번째,
그럼 내가 해결해야 될 거 뭐예요?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뭐 하는 거죠? 아메 뭐 하는 거예요? 아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연금처럼 나와요? 제가 이 두 번째가 저의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메를 들여다봤더니요. 뭐였냐면요. 아메를 제가 이거 딱 알고 나서 제가 유레카를 외쳤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메를 막 미팅장에서 공부하는데요. 계속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근데 안 들렸던 단어가 어느 날 미팅을 딱 들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아메 있는 슈퍼다. 제가요 한 미팅을 한 10번 정도 듣고 났을 때 계속 들었던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요 아메이는 슈퍼다 어느 날 강의를 듣는데 이게 갑자기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떠해졌냐면 쉬워졌어요. 어머 맞네. 아메이는 그냥 슈퍼네. 아메이는 정말 생필품을 취급하는 슈퍼네. 그런데 이 슈퍼가 어땠냐면요.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왜 명품이라고 얘기할까 봤더니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취급하는 슈퍼더라고요. 22년 전에 친환경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지금은요. 친환경이 아닌 것들은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관심이 없었는데 명품이라는 단어가 물론 성분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요. 거기 안에 뭐냐면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인간에 해가 되지 않는 생필품을 내가 쓰는 슈퍼인 거예요. 근데 이 슈퍼는요. 일반적으로 내가 소비를 하면 그냥 지출로 끝나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고정관념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어머 슈퍼에서 돈을 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납득이 돼요? 슈퍼는 맨날 내가 지금까지 내가 30살에 아메를 들었으면 30살까지 돈을 썼던 곳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50살에 아메를 들었다면 50살까지 슈퍼는 나한테 돈을 쓰는 곳이었어.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을 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죠. 돈을 못 벌 것 같은데? 왜 자꾸 번다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슈퍼라고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심플하게 아메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하고 싶었잖아요. 저는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슈퍼를 쓰는 일은 제가 너무 잘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도 생필품을 쓰기 위해서 다양한 슈퍼를 활용했고 이용해 왔는데 내가 아메라는 슈퍼가 진짜 이게 슈퍼라면 이 슈퍼를 통해서 미래 준비가 가능하다면 저는 너무 심플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품이 좋아? 그럼 더 괜찮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도대체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우리 가정에 생필품이 떨어졌을 때 그때요 뭐 하는 거예요? 아메이 슈퍼를 쓰는 일이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할 수 있죠. 그쵸? 쪼르륵 아무데나 우리 슈퍼 다녔잖아요. 슈퍼를 쓰는 일이었고 두 번째 연금을 만드는 일이 뭐였냐면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아메를 슈퍼를 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써보니까 아메 치약이, 아메 샴푸가, 아메 세제가, 아메 생리대가, 아메 정수기가 써보고 나면요. 굉장히 나도 모르게 받는 감동이 있어요. 이 감동을 받았을 때 내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아메를 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메를 세일즈로 생각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세일즈의 끝은 연금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세일즈 해보세요. 세일즈로는 연금을 못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아메이가 세일즈라면 연금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팔 거예요 이거를. 아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자녀가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요 연금이 나오려면 여러분 세일즈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세일즈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아메가요 좋은 슈퍼를 쓰는 일로 연금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제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 이렇게 연금 나오는 슈퍼가 있다라는 걸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제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럼 제가 물건 잘 팔게 생겼어요? 굉장히 잘 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제품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가 쇼킹했냐면요. 어차피 써야 되는 슈퍼인데 이 슈퍼를 쓰는 걸로 연금이 나온다고요? 이게 진짜 돈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어차피 쓸 거면 아메 슈퍼를 한번 바꿔 써보라고.
이 슈퍼가 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이 정보를 막 얘기해줬어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너무 신기하죠?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요,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친환경 제품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래 준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의 아토피를 친환경 제품으로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있더라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아메 슈퍼를 쓰는 일을 하고요. 판매가 아니라 아메 슈퍼를 가르쳐 줬어요. 아메라는 슈퍼가 어떤 건지를 얘기해 주고요. 이 아메 슈퍼를 이해시킨 사람이 여러분 3명만 되잖아요. 3명이면요, 아메이로 연금소득 1억까지 만들 수 있는 플랜이라는 걸 제가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아메 슈퍼 이해하는 사람이 3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진짜 나와요. 그리고요, 아메 슈퍼를 이해하는 사람이 6명 정도가 되잖아요. 나로부터 6명이 아메 슈퍼를 이해해서요, 직장을 다니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언젠가 끊어질 소득을 대비해서요, 내가 6명에게 아메이를 이해시키면, 3명을 이해시키면 되는 일이라는 제가 심플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더라고요. 자기만의 네, 상상.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 맞아. 이럴 것 같고 저럴 것 같고 자꾸만 본인만의 그런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요, 아메라는 도구를 딱 듣고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슈퍼고, 내가 먼저 이 슈퍼를 써보고 너무 또 최고가 뭔지 아세요? 이 슈퍼를 썼어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그럼 반품이 된다는 거예요. 우와,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모든 슈퍼의 반품은 내가 지고 이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반품도 가능하대. 반품을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우와, 제품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구나.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반품률이요, 2몇 %라는 거야. 2% 미만의 반품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메 슈퍼를 쓰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슈퍼를 쓰는 일을 통해서 연금까지 만들 수 있다면 너무 대단하다. 여러분, 저는요, 제 모든 강의에 꼭 들어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이게 저의 모든 음원에 있는 한 문장이에요. 다리가 돼요? 네, 벽을 만났어, 내 인생에. 너무 무서워서 맨날 도망 다녔어. 근데 벽을 확 밀어버렸더니 눕히면 뭐가 됐어? 건너가는 다리가 벽을 되나? 눕혔더니 건너가는 다리가 된 거예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지금은 최악이야. 아니 뭐야, 지금 나한테 왜 남애가 와가지고 이러는데, 이것이 결국 저희 인생의 징검다리 역할하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됐고, 저의 모든 음원에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음원의 제목들이 나와요. 저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숨고만 있다가 이걸 탁 눕혔더니요, 진짜 이게 다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저를 계속 힘든 순간에 지칭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랑 왠지 철학자 중에 니체가 저랑 굉장히 코드가 잘 맞아요. 전 니체의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근데 니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니체가.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이에요. 날 못 죽어, 그 고통으로. 죽지 않는데요, 그 죽지 않은 고통이 나를 결국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와, 나 정말 힘들었어, 어려웠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나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 삶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그러면서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돈이 없으니까 매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매달 마이너스로 끌어다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시댁에 가서, 어머니 어린이집비가 없어요, 엄마 반찬 사. 그래서 맨날 시댁으로 제가 장을 보러 갔거든요. 그래서 쌀부터 반찬부터 과일 다 가져오고요, 엄마한테 가서도 엄마 재고 싹 가져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대꼈겠어요. 그런데 아메 희망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메 이런 곳에 와서 아메를 듣는데, 저한테 아메를 소개해 주신 분을 오늘 스폰서라고 해요. 네. 그 스폰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한테 그때 리더님이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화영씨, 지금의 가난이 마지막일 거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가난을 즐겨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마지막 가난을. 근데 그 말이 어쩌나 이렇게 위로가 되던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과거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똑같아집니다. 왜요? 이 도구가 우리의 5년 뒤의 삶을 다르게 만들 거고요. 이 도구가 우리 인생의 10년 뒤를 다르게 만들 거라고는 저한테 그 희망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을요. 웃기시네. 자기는 다 부자 됐으니까 저러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요. 제가 그 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아멘. 아멘. 마지막 가난을 즐길게요. 그리고 제 인생의 5년 뒤에 지금과는 다른 삶이 됐도록 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요. 제가 여러분 뭐를 했냐면요. 뭘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요 일단 미팅장에 주구장창 간 거예요. 왜냐면 미팅에 가면 동일하게 내 삶은 어려운데요. 미팅에 갔더니 제가 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팅에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 맨날 뭐 강사만 바뀌었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말 속에요.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단어가 그 모든 강의에 들어있어요. 저는 정말 그 단어를 찾기 게임을 하듯이 강사의 강의 들으면서 비슷한 내용 속에 나의 마음을 호흡하는 단어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한 단어와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어와 한 문장들을 계속 제가 체크해 나가면서 아메 안에서 제가 조금 성장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집집마다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맞아요. 다 고민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고, 어떻게든 잘하고 싶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안에서 제가 그냥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더니,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희망을 가지려고 했더니, 그리고 이 도구가 제발 정답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메이를 제가 했더니요. 저는 22년이 지나서 제가요 4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요 6명 아까 제가 6명에게 아메이 슈퍼 이해시키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말을 잘해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요 어땠냐면 저희 6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진짜 기가 찬다니까요. 저희가 6명 누구에게 아메이 슈퍼를 소개했냐면 첫 번째가 우리 신우이예요. 우리 남편이 아메이 슈퍼를 동생한테 얘기한 거야. 동생이 어떻게 해요? 해? 이랬겠지. 그렇죠. 오빠 그거 하려면 막 부정적으로.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언제 될 건데? 그렇죠. 그런데요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다니는 직장이에요. 상사가 아메이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부정적이던 여동생이요 오빠 그래? 하면서 강의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요 오빠 얘기는 안 듣더니 그 강의장에서 비전을 보더니 직장을 다니면서 아메이를 알아보게 됐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누구였냐면요. 우리 남편의 사촌 누나. 예전에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 어떤 걸로도 안 됐는데 이 아토피가 아메이 세제 바꾸고 아메이 로션 쓰면서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은 사업은 안 했고 제품만 쓰고 있었던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준호다님이 가가지고 누나 내가 아메이 사업 할 건데 누나 어쩌고 그래? 내가 준호 너 도와줘야지. 그러면서요 우리 형님이 두 번째 랩으로 딱 스타트가 돼요. 세 번째는 누구게요? 우리 언니. 그 1번, 2번을 우리 남편이 성공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럴 수 없다. 우리 친정도 한번 내 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정말 우리 언니한테 내 말을 잘 들어줄 것 같은 우리 언니한테 갔어요. 우리 언니가 김천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갔는데 우리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하던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학교나 열심히 다녀 이러고요. 너 정말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거 같아 막 이러고요. 나를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근데 제가요 어때요? 우리 언니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언니에게 추가 소득이 생기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갔어요. 너무 신경이 문제여서 내가 갈 때는요 정말 안 들어. 막 자기 할 일 하고요. 막 나한테 막 그래요. 진짜 내가 우리 언니 못됐다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어느 날 저희 스폰서님이 우리 언니를 만나러 김천을 가주셨어요. 오, 그런데요, 네 갔는데요. 어머 우리 언니가 내 얘기는 귀뚱으로도 안 듣더니 내가 나 도와주시는 언니 성의를 다 좀 예의를 갖춰줘 이렇게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언니가 그 스폰서 얘기를 듣더니요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언니가